오늘 소개할 만화는 게타로보의 작가가 그린 사기왕 폭렬이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1987년 격투기 만화 전문지에 연재됐는데요. 하지만 단 7만의 연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시카와 켄은 다수의 가피를 거쳐 이 만화를 허무전기 시리즈에 편입시켰습니다. 제목 앞의 사기왕은 지난번에 올린 사기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왕은 그냥 작가가 즐겨 쓰는 말, 그냥 존나 센 폭렬과 같은 수식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왕 폭렬은 극미래 핵전쟁 후 황폐화된 일본을 무대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협물입니다. 문명이 붕괴해 무법지대가 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악당들의 폭력에 짓눌려 살고 있었는데 그 세계의 전설에 권법 폭렬권을 사용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른바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협물인데요. 이 만화의 이런 구성을 보면 동시대 절찬리에 연재 중이던 만화 북두의 권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무대 배경이 핵전쟁 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일본인 점. 특히나 일본 관동 지방이 주 배경. 둘째, 그 무법지대에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등장하는 점. 더욱이 그들의 옷차림은 극미래답지 않게 괴상합니다. 셋째, 그 악당들을 무찌르는 주인공은 전설의 권법을 쓰는 자인 점. 게다가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선하나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악당들을 단죄하는 성격입니다. 두 만화 모두 목표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로드무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시 북두의 권의 인기에 편승해 급조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협 모조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80년대에 연재된 북두의 권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것을 파쿠리한 아류작들이 꽤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그작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만화의 작가 이시카와 켄은 단순한 파쿠리 만화는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야기는 허무전기 시리즈의 최종장. 그럼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 미래의 지구. 이 시대에는 지난 인류의 모든 유산이 폐허로 변해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자취인 건물은 잔해가 되어 그 무상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위에 자리 잡은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은 공면사라 불렸습니다. 그런 그곳에 양갈래 머리를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악당들은 승려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은 여자냐? 이거 좋구만. 미인이라면 육하게 팔아버려. 젊은 승려는 이에 주눅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선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말에 악당들은 발끈했습니다. 우린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 젊은 승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공면사 소송 폭렬, 공예방 폭렬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악당들을 해치운 이 자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 폭렬입니다. 네, 다시 말하겠지만 이름이 폭렬이고 남자지만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환상의 권법 폭렬권을 쓰는 승려이자 권법가. 폭렬권이란 자신의 몸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분출해 상대방의 몸을 폭발시켜버리는 권법. 그 주먹에 빠르기는 음속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렬은 자신이 쓰러뜨린 악당들의 갑주를 전이품 삼아 절에 돌아가던 중 쓰러져 있는 사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절에서 이곳으로 피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공면사에 급히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폭렬은 그들을 부축한 채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명이 자취를 감춘 듯 보이는 이 시대에 어째서 아직도 이런 종교적 의지처가 있는 것일까? 공면사는 어째서인지 황폐화된 외부 세계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곳엔 나무 등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폭렬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 장치들도 비치돼 있었습니다. 분명 그 장치는 이 황폐화된 세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기계들. 그렇다고 과거의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고도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폭렬은 법당 너머의 방으로 향해 큰 스님에게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폭렬의 큰 스님은 엉뚱하게도 항아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성부를 기다리던 이 자가 바로 큰 스님. 큰 스님은 폭렬에게 종파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쳤으니 나머지는 그에게 혼자서 해나가라고 말했죠. 그때 치료를 끝낸 서쪽 사람들이 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합군의 관동 진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폭렬이 해치운 악당들도 실은 만합군의 졸개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 스님은 폭렬에게 관동이라 불리는 땅에 가라고 명했습니다. 먼 옛날 이 일본 땅이 아직 폐허가 되기 전 관동은 수도 도쿄가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이 지상을 황폐하게 만든 근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 이 세계는 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폭발의 불길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버섯구름을 일컬어
사람들은 핵미사일 대전이라 불렀습니다. 그 가공할 위력에 번성했던 인류의 문명은 순식간에 증발됐습니다. 그 참화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소수의 생존자들이 살아남았지만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자 세계는 곧 양육강식의 논리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게 마음껏 횡포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포악함의 극을 달리고 있던 집단이 바로 마랍군이었습니다. 마랍이라는 자가 통솔한다는 군단. 그 군대가 이 세계에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을 떨게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랍은 마신이 정지했다는 무시무시한 자, 예언에 의하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끝난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랍은 지금 관동에 은닉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휘하의 군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명운을 쥔 그 무언가는 바로 이 세계를 황폐하게 만든 근원. 이 땅의 생존자들은 그것을 핵미사일이라 보았지만 큰 스님은 그것을 단순한 핵미사일이 아니라 더욱 무섭고 대단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것이 있는 관동을 지배하는 자는 우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랍이 그것을 노리고 있으며 몸이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 폭렬히 서둘러 관동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동으로 향하는 마랍군의 선봉을 맡은 장군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자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관동으로 향하며 그 일대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곳 정원사이까지 천병을 보냈지만 폭렬이 응속을 넘는 폭렬권으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마랍군의 진격을 막는 것 외에 폭렬이 관동으로 향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알기 위해,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지상을 멸망시키는 것과 세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폭렬은 반드시 관동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큰 스님은 폭렬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만은 작별의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폭렬이 그 말을 듣고 한 불상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이 불상이 바로 폭렬이 태어난 곳. 이제 폭렬은 관동으로 가서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찾으러 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관동에서부터 시작된 연이은 지각 변동으로 대지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그로 인해 문명은 사라졌다. 이것이 큰 스님이 말해준 이 땅에 알려진 진실. 폭렬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관동으로 가려면 몇 가지 난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문은 강나라 불리는 곳. 강나 입구에 한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누구도 관동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관동에 가기 위해 강나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귀신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랍군 오더부대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나의 귀신이라 불리는 자의 이름은 청귀. 청귀가 오더대 병사에게 주먹을 강타하자 그 병사의 몸이 폭발하며 터졌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권법은 다름 아닌 폭렬권이었던 것입니다. 몸 안에 내재된 에너지를 분출해 상대방의 세포를 파괴하고 폭발시켜버리는 전설의 권법. 어째서 이자도 그 권법을 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주인공 폭렬도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과 비슷한 권법을 쓰는 청귀를 무시한 채 지나갔습니다. 관동에 가려 하는 자와 그를 막으려는 자, 그 둘은 절대 서로의 입장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을 터였지만 폭렬은 청귀가 실은 선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어쨌든 청귀는 강나를 넘어 관동으로 가야 한다는 폭렬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기 위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폭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청귀는 어째서 관동에 가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인가? 지난 세기의 건물 폐허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청귀의 본거지. 이곳은 힘없는 생존자들이 마랍군의 횡포를 피해 임시로 모인 곳이었고 그들의 보호자가 다름 아닌 청귀인 것입니다. 청귀가 식량으로 쓰일 말을 등에 메고 입성하자 수선스럽게 떠들고 있던 아이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 그리고 노약자들과 병에 걸린 허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청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청귀가 걱정이 가득 담긴 얼굴로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놈들이 대거 쳐들어오면 나 혼자서는 여긴 지켜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녀석들 단 한 명이라도 관동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다시는 그 비극을 일으키게 할까 보냐. 그때 아까 사라졌던 폭렬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 비극이란? 갑자기 나타난 폭렬에게 놀란 청귀가 폭렬권을 날렸지만 폭렬은 금세 청귀의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폭렬권으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귀가 다시 주먹을 뻗었고 그의 폭렬도 맞받아 쳤습니다. 두 주먹이 서로를 강타하자 청귀의 손을 감싸고 있던 붕대가 풀어 헤쳐지기 시작했고 곧 청귀가 쓰는 폭렬권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마랍군의 관동 진격 선봉을 맡은 오다 노부나가의 성. 노부나가는 청귀로부터 패주한 병사들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해잔병들은 전설의 권법인 폭렬권의 사나이를 만나 도망가버렸다고 실토했지만 노부나가는 그들을 직접 베어버렸습니다. 칼질이 보통이 아닌 걸로 보아 마랍권의 선봉을 괜히 맡은 게 아닌 모양. 그는 피란미는 물론 자신의 부하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는 잔혹한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강나에서 폭렬권을 쓰는 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노부나가는 자신의 유능한 부하를 그곳에 보내기로 하는데요. 바로 철강공기병 대장 바즌이었습니다. 그는 대가리에 철근이 떨어져도 끄떡하지 않는 입값을 보여줍니다. 철강공기병대를 이끌고 폭렬권을 쓰는 남자를 때려 잡으러 가는 바즌. 지금 노부나가에게 있어 폭렬권을 쓰는 남자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그저 눈엣 가시일 뿐. 관동을 눈앞에 둔 그는 이제 천하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기와 폭렬은 어느덧 싸움을 멈추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청기가 이곳 난민 캠프에서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관동으로 피난을 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기는 이곳보다 더 지옥인 관동에 그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청기는 일찍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폭렬권이란 권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적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번들렛의 폭약을 박아 폭렬권 흉내를 낸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은 그 권법 이름을 대기만 해도 적들이 기겁을 함으로 약자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폭렬권의 전수자인 폭렬은 그 말을 듣고 굳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때 폭렬은 누군가가 캠프를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한 무리의 난민들이 캠프를 빠져나와 관동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들의 뒤에서 철강공기병대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난민 중 한 명이 녀석들에게 죽고 마는데 잘린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분출되고 철강공기병 병사가 나머지 아이들도 베려는 찰나 폭렬이 나타난 녀석의 칼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기공으로 몸에 칼을 부러뜨리는 폭렬. 이어서 폭렬은 그 녀석에게 분노의 주먹질과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끄떡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폭렬권인가? 우리 철강공기병대에게는 목이 물린 것만도 못하다. 이 갑옷에는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는다. 폭렬은 통상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녀석에게 다른 공격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손의 에너지를 모아 칼날같이 만들어 휘두르는 모임. 광파폭렬권입니다. 에너지가 빛의 선이 될 때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다. 폭렬권 빔소드 버전으로 철강공기병 2명을 순식간에 베어내는 폭렬. 적을 쓰러뜨린 폭렬이 아이들을 거두려는 순간 죽어가는 적 한 명이 폭렬에게 조소를 날리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본대가 난민촌을 포위했고 그들 모두를 학살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놈의 말대로 난민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이 절규하는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청기가 피를 흘린 채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자는 바로 철강공기병 대장 바즌. 그가 부상당한 아이들을 아는 청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폭렬권을 쓰는 남자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칭얼거리지 마라. 청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바전에게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의 가짜 폭렬권이 바전을 향해 폭발했지만 역시나 그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철강공기병 대장을 상대하려 하다니 바전은 청기에게 철강징계권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바전에게 팔이 잘리는 청기. 이윽고 바전은 청기를 바로 죽이지 않고 자신의 권법으로 몸에 낙인을 찍어준다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기가 바전에게 다시 덤볐지만 결국 바전에게 남은 한쪽 팔마저 잘리고 맙니다. 다른 한편 캠프에서의 폭발음을 들은 폭렬이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폭렬은 청기의 가짜 폭렬권으로는 철강공기병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알고 서둘러 간 것입니다. 그때 폭렬의 앞을 가로막는 철강공기병대 악당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놈 무슨 강철실 같은 걸 요요처럼 돌려서 나무나 돌가지 벨 정도였습니다. 폭렬은 녀석의 강철실을 잡아 역으로 그걸 이용해 녀석의 몸을 조각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난민 캠프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마는데 폭렬이 어떻게든 난민촌으로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아이들의 주검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화마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청기를 발견한 폭렬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을 잃고 휘청이는 청기의 몸. 청기는 바전에게 낙인이 찍혀 이미 얼굴의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청기가 폭렬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뒤에는 마랍군, 앞에는 관동지옥. 결국 죽는다면 차라리 관동에 가는 게 낫다. 지구는 썩기 시작한 알이다. 썩어가는 것을 멈출 순 없지만 살아남을 길이 있을지도 몰라. 살아남은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렇게 황폐한 세상에서 약자들을 돌봐왔던 청기는 폭렬에게 남은 사람들을 맡기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일부 마랍군은 여전히 난민철을 유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는 일명 뒤처리반, 놈들은 어린 아이들만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광기 어린 사냥이 이어지던 중 폭렬이 나타났습니다. 뒤처리반은 살아있는 아이들의 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 바구니에 한가득 담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인육으로 요리를 해 마랍군 장교들에게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렬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개원권, 아니 폭렬권 500배 시전하는 폭렬. 폭렬은 악당의 배에서 순대를 뽑더니 그것을 그대로 녀석의 입에 배달시켜줬습니다. 남은 건 빡빡이 돼지와 요리사. 요리사는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칼 돌리기도 잘했습니다. 그는 폭렬로 육회를 떠먹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맞서 갑자기 북두의 곧 라우스런 포즈를 취하는 폭렬. 폭렬은 요리사의 검을 쉽게 뺐고 뒤이어 공격하는 대머리 돼지의 창을 빼앗더니 돼지 바비큐를 만듭니다. 남은 요리사는 친히 목을 잘라버려 했던 중 폭렬은 뒤처리 부대에 쫓기던 아이 2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동으로 향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앞으로 나아가도 지옥 되돌아가도 지옥이라면 관동에 있는 지옥을 봐주마. 세계 황폐화의 시작이 된 관동의 비밀이란. 관동으로 가는 관문 주위에는 지난 세기의 건물들의 폐허가 즐비했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도쿄라는 글귀가 이곳이 예전에는 어떤 땅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줄 뿐입니다. 건물들 너머에는 산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커다란 언덕이 있었습니다. 저곳을 올라가야만 관동에 입성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산을 바즈니 자신들의 무리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즈는 폭렬보다 먼저 관동으로 가는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일족을 길잡이 삼고 있었습니다. 그 일족에 의하면 관동은 예전에는 평탄한 지역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후로 오늘날과 같은 지형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저곳에는 전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으며 그들 일족은 전부터 관동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그 누구 하나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곳은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기계라고도 할 수 없는 마물이 사는 세계, 그것이 바로 관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건물들의 잔해가 있는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바즌 일행이 그곳을 쳐다보니 한 남자가 마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폭렬. 그도 이미 관동으로 가는 관문 근처에 도착한 것입니다. 폭렬권을 사용해 마물들을 해치우는 폭렬. 바즈는 놀랐습니다. 폭렬권을 사용하는 남자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쓰러뜨렸을 텐데도 또 한 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폭렬이 마물들을 무찌르며 향하고 있는 곳은 나생문이라는 관문. 그곳이 바로 이 관동의 절벽을 오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먼 옛날 그곳에서는 현세에 현현하려는 마물들을 막으려는 마경대전이 펼쳐졌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나타난 마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 세계를 침략하자 마물을 먹는 자들인 음행사 나파당이 그것들을 모두 퇴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음행사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이 땅을 수호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용이 올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음행사들은 그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즈니 길잡이로 삼은 일족에 의하면 지금 저 나생문에는 아피들을 쫓은 미기라왕이라 불리는 자가 살고 있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폭렬은 지금 그 나생문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렬과 아이들은 도대체 이곳에 어째서 마물들이 들끓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청귀가 말한 그대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폭렬은 이곳까지 온 이상 앞으로 나아갈만 했습니다. 저 산 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 도처에 널려있는 마물들의 죽음을 보면 마치 전에는 인간 같은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폭렬은 직감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엄청난 악명들이 느껴진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빈틈을 만들면 저놈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도대체 이 악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나생문이라는 곳은 무엇인가? 한편 바즈는 폭렬보다 빨리 나생문에 가려고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그에게 관동으로 향하라는 명령은 전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있어 명령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동에는 우주를 지배한다는 물건이 있다는 전설에 심취한 그는 그것을 통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침내 바즌과 부하들은 나생문에 도착하는데 그곳 주위에서는 엄청난 마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즈는 자신이야말로 관동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간이라며 들떠 있었지만 순간 그곳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부하의 눈에 박히더니 부하의 눈에서 순식간에 괴물 같은 것이 증식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령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그라였던 것입니다.
이내 곧 나생문에서 본격적으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나생문을 침략한 자들을 바라보는 매서운 눈. 바로 나생문을 수호하는 미기라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 내 놈이 이 나생문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나생문을 수호하는 미기라 왕은 어째서인지 악령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즈는 이미 세계의 왕이 되기로 결심한 자,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남자입니다. 자신의 주위로 다가오는 악령 한 마리를 가볍게 치운 바즈는 곧바로 미기라 왕에게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나의 징계권에는 그딴 어린애의 속임수 따위 통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녀석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미기라 왕. 그는 바즈를 향해 주먹을 내질러 녀석을 공중에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기라 왕의 주먹에서 나간 악령이 녀석의 몸을 집어 물었습니다. 미기라 왕이라는 자는 분명 보통 인간의 범주를 초월했습니다. 한편 폭렬도 나생문 주위에 이제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바전의 부하들이 도그라에 감염돼 있었고 몸에서 도그라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전의 부하들은 이미 미기라 왕에게 거의 다 쓰러진 상태였죠. 바전 또한 핀치에 몰려 있었습니다. 무리다. 너의 힘으로는 이 나생문을 통과할 수 없다. 나머지 남은 바전의 부하마저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미기라 왕. 악령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미기라 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폭렬이 관동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미기라 왕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바즌과 미기라 왕 그리고 폭렬의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오다 노부나가의 성. 노부나가는 바즌이 명령을 받지도 않은 채 함부로 관동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격노하고 있었습니다. 부하인 그가 감히 관동을 손에 넣으려 하는 게 괘씸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관동의 무지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동에 자극을 줌으로써 세계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노부나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틈 너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노부나가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과심거사였습니다. 그가 노부나가에게 말하길 지금 관동은 폭렬권을 사용하는 자의 출현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꼬드겼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부를 움직이면 관동을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노부나가는 과심거사의 예언을 항상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말을 믿고 정군에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마랍 황제를 능가하는 천하인이 되길 원한 것입니다. 과심거사. 그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수수께끼의 인물. 그는 과거에도 세계를 어지럽히려 했던 바 노부나가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부나가가 이 시대에 다시 윤회전생에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고 과심거사는 다시 한번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나생문에서는 3명의 3파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 나생문을 지나가고 싶은 것인가? 저는 관동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싸움의 준비를 하는 폭렬. 미기라 왕은 그것이 폭렬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내 녀석 폭렬권을 사용하는 카. 그 말과 함께 미기라 왕의 손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폭렬을 향해 내뿜어졌습니다. 폭렬은 기합을 내며 미기라 왕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미기라 왕의 공격을 완전히 분쇄한 것입니다. 대단한 힘이구나. 우선 칭찬은 해주시. 하지만 우리 신들에게 선택받은 자들 중에는 더 강력한 폭렬권을 쓸 수 있는 자가 널렸다. 폭렬권을 쓰는 자의 주먹이 음속을 넘어 강타하는 순간 그 일대는 요동을 치며 폭발한다. 그것이 바로 폭렬권. 미기라 왕과 폭렬이 육탄전을 벌이려는 찰나 바즌이 난입을 하는데 바즌은 미기라 왕과 폭렬에게 잡기 기술을 시전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신이 관동의 제왕이 될 거라며 김치국부터 마시는 바즌. 하지만 이내 곧 폭렬의 주먹이 바전의 앞면으로 향했습니다. 폭렬의 주먹이 바전의 얼굴을 강타하자 강렬한 폭발과 함께 녀석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강력한 충격은 미기라 왕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미기라 왕이 궁지에 몰리자 순간 대지가 크게 흔들리며 관동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 잠든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지진이 멈춘 후 폭렬이 눈을 뜬 곳은 낯선 건물 아니었습니다. 이내 곧 누군가가 폭렬에게 다가오는데 그는 놀랍게도 죽은 청기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청기의 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마랍의 횡포를 피해 관동의 꿈을 품고 온 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착해보니 관동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은 사악한 혼들이 날아드는 마령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악령들에게 몸을 지배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신력이 강한 자는 몸만은 사로잡혀도 마음은 인간 그대로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기가 귀신의 모습을 했지만 선한 마음씨를 가졌던 것도 그 탓이었을까. 그런 청기는 더는 자신들과 같은 불쌍한 존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관동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기의 형은 폭렬을 보고 이제 관동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폭렬이 물었습니다. 마랍군은 말했다. 관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관동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 청기의 형은 자신도 그것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관동에는 굉장한 힘이 묻혀있는 것만은 확실하며 얼마 전의 대지진은 관동의 의지로 단단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인간 중 관동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관동에는 앞으로 폭렬이 머지않아 알게 될 장대한 우주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관동에는 수미살라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구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마치 우주 전쟁에서 쓰이는 거대한 전함의 일부 같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구에 일본 열도가 생기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주 개벽 이래 그 거대한 힘으로 우주를 수호하고 있는 거룩한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이 별 하나쯤에 공간을 전능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의 군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그스가 나타나 우주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놈은 병처럼 이 우주에 퍼져 별들을 파괴하고 우주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때부터 우주를 수호하는 부처의 군단과 나그스 간 영겁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나긴 싸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전사들이 나그스에게 도전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주 최강의 전함 마드롱을 이끌고 나그스에게 도전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보살우주의 전사들인 용의 백성이었습니다. 용의 백성들은 마두룡을 타고 나그스를 따르는 신의 군단을 파죽지세로 격파하며 나그스 가까이 도달했지만 마두룡의 함장은 나그스와 정면으로 맞붙다가 차원 자체가 붕괴해버릴 것을 염려해 공격을 주저했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는 마두룡으로 이대로 나그스와 동교어진하길 원했습니다. 함선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마두룡의 함장은 결국 싸움을 미루고 훗날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두룡을 적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어느 우주에 있는 도솔천이라는 외딴 행성에 봉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도솔천이라는 곳은 다름 아닌 지구라는 행성이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마두룡은 훗날 그 자체로 일본 열도가 됐습니다. 용의 백성들은 지구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점자 싸움의 기억은 흐려져갔고 그 힘도 잃어갔지만 스스로를 구룡족이라 부르며 용의 한 마두룡을 지키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주 저편에서는 나그스와의 장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고 나그스는 자신에게 감히 도전했던 용의 백성의 씨를 말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자신의 세포를 떼어내어 무려 4,005억 개의 우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헤이안큐 방어망의 일부가 손상되던 즈음의 녀석은 기어코 지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녀석은 지구에서 공간 지배 능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용의 백성들아, 너희가 만든 생물을 먹어치워 이 별을, 이 성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먼 옛날 지구의 마두룡을 봉한 용의 백성들은 지구에서 자신들과 닮은 생명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윤회 전생한 마두룡의 내비게이터가 결국 나그스 세포를 격퇴하고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마두룡의 내비게이터는 자신의 연인과 평범한 삶을 살며 자손을 늘리고자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두룡의 내비게이터가 그 옛날 머나먼 이곳까지 용의 함을 날린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작은 별이 우주의 운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이 별의 생물인 인류에게 건 것은 무엇인가? 이제 폭렬은 싸워나가며 그 진실을 차츰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생몬에 당도한 노부나가 군대가 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포격이 나생몬에 장렬했지만 미기라 왕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듯 모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미기라 왕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벌레 새끼들아, 한 놈도 남김없이 차원지옥에 쳐넣어주마.
그딴 장난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미기라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수미산이라 불리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산은 다름 아닌 마두룡의 한포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내 곧 그곳에서 일륜포가 발사됐습니다. 일륜포. 그것은 아득히 먼 옛날 우주 대전쟁에서 쓰인 강력한 무기. 그 일륜포가 지난 세계의 빌딩들을 가로지르며 멀리 떨어진 지상에 직격을 했습니다. 순간 돼지를 삼키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핵이란 녀석인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핵전쟁이라 불렀던 것은 마두룡의 한포에서 발사된 고출력의 일륜포였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속의 마두룡이 폭주해 일륜포가 무저비로 발사됐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 대폭발은 관동으로 향하던 노부나가의 대군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륜포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은 홍련 일행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륜포의 포격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포격을 받고 견딜 수 있는 궁극의 메카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왕이었습니다. 사기왕은 풍렬을 감싸며 일륜포의 직격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풍렬의 눈앞에 사기왕이 가진 기억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문명을 잃기 직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문명이 사라지기 전 이 땅에서는 인류의 존망을 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두룡이 지구에 날아오기 전에 먼저 문명을 완성시킨 종족과 지금의 인류가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종족 간의 종속을 건 싸움의 종지부를 지은 것은 한 천재 과학자가 만든 사기왕이라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들이 인류를 핀치에 몰리게 하자 사기왕은 그들과 도시 자체를 흡수했고 그로 인해 마두룡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과 관련된 기억이 팔린 중 하나. 사기왕은 마치 폭렬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일륜포의 후폭풍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 사기왕은 폭렬의 눈앞에서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고출력 일륜포의 후폭풍이 지나고 난 뒤 풍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륜포 폭풍의 에너지를 몸속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동료들이 풍렬에게 다가오자 풍렬이 말했습니다. 저 폭발은 핵폭발 같은 게 아니야. 나는 그 폭풍 속에서 누군가의 의지를 느꼈어. 그때 풍렬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 힘은. 몸이 타는 듯이 뜨거워. 풍렬은 폭풍의 에너지를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째서 마두룡의 한포는 풍렬의 힘을 솟구치게 만든 것인가? 이제 풍렬은 관동으로 향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풍렬이 동료들과 함께 다시 나생문으로 도착하자 여전히 위풍당당한 자세로 그 나생문을 수호하고 있는 미기라 왕이 말했습니다. 풍렬권의 사나이여, 내 놈들이 관동에 가봤자 재앙만 일어날 뿐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룰 수 없어. 억지로라도 관동을 손에 넣으려 하면 그것이 또 움직인다. 풍렬이 물었습니다. 그것이란? 가르쳐주지. 좀 더 가까이 와보거라. 이로써 풍렬과 미기라 왕의 2차전이 시작되는데 성공은 나생물의 미기라 왕이 먼저 날렸습니다. 미기라 왕의 그 공격은 악령 형태의 수많은 도브라들을 뿜어내는 이른바 마성파였습니다. 그것에 휩싸인 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차원지옥에 떨어지는 법. 내 마성파를 정통으로 맞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그때 풍렬의 몸에서 마성파들이 그 형태를 잃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풍렬은 되려 그것들을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충격파가 몸의 몸속에. 풍렬은 미기라 왕의 공격을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기라 왕은 그런 풍렬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설마 내 놈은 4,000원 중 한 사람. 새로운 힘에 각성한 풍렬의 주먹 봉쇄가 미기라 왕의 전신에 장렬했습니다. 결국 풍렬의 오이에 나가 떨어지는 미기라 왕. 풍렬이 쓰러진 미기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 대답해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미기라 왕이 답했습니다.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너도 옛날에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 신이 인간을 떼어놓기 전까지는 말이야. 인간은 바보 같은 동물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성지인 줄도 모르고 신을 배신했다. 그 결과가 이 세계다. 이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자가 있었다. 그 녀석들은 불문을 열고 살아남은 인간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서 인간의 피 속으로 들어갔다. 어리석은 놈들이야. 곧 수미산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수미산이 움직이면 이 작은 별 따윈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을 듣고 폭렬은 인간이 비록 어리석은 존재라 해도 살아남기 위해 관동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미기라 왕은 폭렬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12신장이 지키고 있어 쉽게 지나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때 폭렬이 적의 공격을 감지하는데요. 곧 어딘가에서 이곳 나생문으로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결국 그 공격에 미기라 왕의 머리가 날아가고 마는데 관동을 지배하는 자는 나 말고는 없다. 공격을 한 장본인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이 세상은 천하를 차지한 자가 이기는 거야. 그것이 비록 마무리건 인간이건 말이다. 내 놈도 그 수미산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노부나가가 칼을 휘둘러대며 답했습니다. 뭐가 수미산이냐? 저것은 만능의 힘을 가진 우주 최강의 병기다. 노부나가가 휘두르는 칼을 맨손으로 잡은 폭렬이 말했습니다. 내 놈은 정말 마무리구나, 노부나가. 폭렬이 가진 힘에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이는 노부나가. 마왕 노부나가는 수많은 시간을 거쳐 지금 시대에 유래전생했지만 결국 노부나가는 폭렬의 주먹에 무참히 죽고 맙니다. 윤회전생에서도 세계를 정복할 야욕이 넘쳤던 남자 노부나가. 그는 결국 이렇게 끝을 한 말인가. 드디어 폭렬은 관동으로 가는 관문 나생문을 통과합니다. 그 문은 미혹으로 가득한 속세와 불국토의 성질을 구분하는 경계. 그리고 이 문 너머에는 폭렬을 기다리는 진실이 있으리라. 모두 위로 가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한편 오다 노부나가의 성. 그 성으로 마랍 황제가 보낸 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의 주인인 노부나가는 이미 죽은 뒤였지만 그를 사지에 가도록 부추긴 과심거사는 여전히 그 성에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자들은 마랍 황제가 보낸 전령들이었습니다. 과심거사가 너냐? 드디어 뵙게 됐군요. 당신이 오는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마랍 황제의 전령을 전한다. 똑똑히 잘 들어라. 전령, 과심거사를 죽여라. 그런데 얼굴을 드러낸 전령의 모습은 뜻밖에도 오다 노부나가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전령들은 과심거사를 죽이기 위해 모두 다 같이 공격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나머지 전령들도 노부나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심거사는 노부나가들의 공격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거사여, 내 놈의 목적은 뭐냐? 그때 과심거사의 얼굴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갈라진 그 얼굴에서 소년의 모습을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널 죽이기 위해서야. 노부나가. 이 자가 바로 과심거사의 진짜 정체인 치쿠리노 아라지. 그는 먼 옛날 나노에게서 노부나가를 2번 죽일 거라는 점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야말로 그 2번째가 실현되는 순간인 것일까요? 갑자기 등장한 어린아이에 당황한 노부나가들은 마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치쿠리노 아라지는 입으로 웃은 뒤 환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환수를 쓰는 아라지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 공간 일대를 삼켰고 아라지는 거대한 괴물로 둔갑을 했습니다. 괴물로 둔갑한 아라지는 노부나가를 잡아 이빨로 씹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노부나가를 2번 죽인 환술사 과심거사, 아니 치쿠리노 아라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미기라 왕이었습니다. 이윽고 미기라 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편 폭렬 일행은 절벽에 올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말로만 듣던 우주 최강의 병기의 일부인 수미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기라 왕이 말했던 12신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렬이 수미산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존재들. 12신장의 등장이신가? 저 인원을 보아하니 그렇게 간단히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군. 폭렬의 성공으로 이른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신적 존재인 12신장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폭렬의 주먹이 대지에 곧저 큰 폭발을 일으켰으나 그 공격은 12신장들에게 이렇다 할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애송이, 무슨 흉내냐? 이런 걸로 우릴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폭렬은 녀석의 말에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윽고 12신장의 얼굴에 필살기 장족관을 시전하는 폭렬. 그것은 새로운 힘에 각성한 폭렬의 혼이 담긴 주먹일 터. 무슨 일이 있어도 수미산에 가야 한다. 관동이 아니, 인류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모든 비밀을 알아낼 테다. 하지만 12신장에겐 폭렬권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12신장의 주먹 한 방에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폭렬. 미기라 왕을 쓰러뜨렸다 해서 어떤 놈인가 했더만 암만 솜씨가 뛰어나봤자 인간일 뿐 우리와 견줄 수는 없다.
그때 폭렬이 나가 떨어진 곳에서 금빛의 오라가 뻗쳐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빛 오라는 생동하듯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렬은 12신장 앞에 황금빛 광채와 함께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애송이 보통 내기가 아니군. 눈빛까지 변했어. 자신의 피에 새겨진 카르마에 이끌려 이곳 반동까지 온 폭렬입니다. 청기가 맡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저 우주병기에 담긴 장대한 역사와 마주하기 위해 운명이 정지한 그의 뜨거운 주먹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때 폭렬의 몸에서 황금빛 빛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폭렬이 발한 그 빛은 12신장 중 한 명을 향해 쏘아져 갔고 불을 날려버렸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자 모두가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폭렬의 몸을 휘감은 금빛 광채의 용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광채를 발하는 용이 나타나자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나머지 12신장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12신장 모두 모인 것인가? 비키지 않으면 쓰러뜨린다. 금빛의 격렬한 파동이 폭렬의 몸을 한 차례 감싸고 난 뒤 용이 자신의 입에 물고 있는 것을 폭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의 한마두룡을 가동시키는 어신기였습니다. 이윽고 폭렬의 몸에서 마두룡 내비게이터의 갑주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주인을 찾은 양 생겨났고 이를 본 12신장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빛기둥이 하늘과 대지를 잇고 이 땅에 잠든 우주 최강의 전함 마두룡이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신기를 손에 쥔 폭렬에게 마두룡이 반응해 대지를 흔든 것입니다. 마두룡은 일본 땅 그 자체. 12신장들은 마두룡의 가동을 막기 위해 일제히 폭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2신장들을 통솔하는 무쌍왕이었습니다. 12신장이여 분노를 가라앉혀라. 이 분은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 관동을 찾아온 뜻밖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큰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은 이 모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12신장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내비게이터입니다. 폭렬의 몸에서 튀어나온 금빛 용과 어신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먼 옛날 아득히 머나먼 시공에서는 사천왕이 이끄는 부처의 군단과 라그스 무리와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에서 사천왕 중 하나인 올라신이 전사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우주를 수호하는 결계인 헤이안표 방어막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사천왕들은 환생불로 그의 영혼을 도솔천이라는 외딴 별로 전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별은 앞선 세대인 용의 백성의 마두룡이 날아간 지구였습니다. 그 땅에서 용의 백성의 후손들은 용의 함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며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그 피를 늘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신의 영혼은 그 용의 백성의 피로 환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폭렬왕인 것입니다. 마도류と共に消える。 이것은 영겁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전사들의 약속, 우주의 새로운 역사를 새기기 위한 태동. 큰 스님이 말하길 오래전 세기 말에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구라와 인류의 대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용의 함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도구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중에서 마두룡 한 포의 일부가 튀어나와 인류의 희생을 무릅쓰고 일륜포를 발사했고 결국 인류는 도구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싸워나가며 진화를 크게 촉구한 것입니다. 곧 저 언덕 너머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 그들은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폭렬이 저들이 대체 누구냐고 묻자 큰 스님이 답했습니다. 전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지휘를 맡거라. 내비게이터.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내비게이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던 진화한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용의 백성의 핏줄은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큰 스님과 함께 온 이 여자아이. 소녀의 이름은 미로쿠. 큰 스님에 의하면 풍렬과 똑같이 환생골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 풍렬과 똑같이 몸에서 용이 나오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용의 백성들이 우리 몸속에 남겨둔 유산. 그리고 풍렬왕은 이들을 이끄는 자. 12신장이 풍렬왕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내비게이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줄만 알았던 미기라왕이 절벽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기라왕에 의하면 먼 옛날 헤이안시대에 구축된 헤이안큐 방어망은 이 땅을 외계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각 북쪽의 월라신, 서쪽의 백호동, 남쪽의 청룡뒤인 삼탑의 수미산, 그리고 동쪽의 나생문이었습니다. 그것들 각각의 이름은 머나먼 시공에서 동시에 헤이안큐 방어망을 펼치는 사천왕들에게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별들이 나그스 무리들에게 파괴되는 와중에도 이 지구는 이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미기라와는 어느 순간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옛날 이곳에서 나생문을 지킨 라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라노에 의하면 이곳 관동은 마두룡의 입구라고 합니다. 수미산 삼탑과 나생문으로 이 땅을 외계로부터 안전히 지킬 수 있었고, 인류는 나그스와의 최종 결전을 위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날 때까지 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천왕 중 한 명인 풍렬왕이여, 우리가 전장참전을 원하노라. 풍렬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라노에게 묻자 지금까지 풍렬을 따라다니던 청기의 형이 대신 답해주었습니다. 그 전장이란 다름 아닌 나그스 전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청기의 형이 그 전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청기의 형의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렬이 마라풀에게서 구한 여자아이도 말입니다. 그 둘은 라노와 함께 그 옛날 이곳에서 악령들을 퇴치했었다. 마물을 먹는 자들인 음행산 아파당의 안코쿠로와 치키메였던 것입니다. 라노는 지금 막 마라팡제가 풍렬왕의 각성을 감지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관동 땅에 밋밋든 마두룡을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터인 풍렬왕을 막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랍은 오다 노부나가와 똑같이 생긴 클론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마랍이야말로 풍렬왕이 인류군을 이끌고 첫 상대해야 할 적, 진정한 적과 마주하기 전에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풍렬왕이여, 서둘러라, 적이 온다. 마두룡을 날릴 때가 되었다. 그때 풍렬은 머나먼 시공에서 벌어진 인지를 초월한 싸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풍렬은 곧 머나먼 시공에서 그가 남긴 그 전기를 보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는 나그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부처의 군단 최강의 전사 80억 명이 결집해 있었습니다. 80억 명의 전사를 이끌고 나그스 우주에 쳐들어간 자는 바로 나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싸움의 정점을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전사들은 개개인이 별 하나의 공간쯤은 전능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왕이 이끄는 대군은 우주를 먹는 마물 나그스가 있는 공간으로 일제히 진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나그스의 수족인 신의 군단을 파죽지세로 꺾어가며 점점 나그스 우주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정모험 나그스까지의 거리는 248무한대 허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은 그야말로 허무 전사들만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신의 군단은 부처의 군단에게 디스트로이 스페이시스라는 특수무기를 썼지만 나왕은 자신의 군단을 전두지휘하며 나그스의 중심부로 계속해서 진군해 나갔습니다. 이제 나그스까지의 거리는 194어무. 나그스와의 거리가 코앞까지 좁혀오자 신의 군단 거대 전함들이 나왕의 성공 부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나그스는 그 자체로 우주전쟁이란 공간을 서로 빼앗는 것. 나왕은 나그스 공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대흑천대라는 성공 부대의 돌파 공간을 만들라 명했습니다. 대흑천대의 부처가 돌파 공간을 날리자 나왕구를 가로막다 신의 군단 전함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동시에
라그스로 진입하기 위한 돌파 공간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라그스 공간 주변에만 왔을 뿐인데 부처의 군단의 전사들이 하나둘씩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돌파 공간의 위치가 라그스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어긋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왕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돌파 공간을 고정시켜 계속 돌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라그스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향하기 위한 길이 뚫렸지만 부처의 군단은 그와 동시에 라그스의 고동이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괴 지수에 우주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왕은 계속 돌진하기로 했습니다. 놈의 파동은 나의 성관 베리어로 막는다. 나왕이 이끄는 80억 부처는 장벽을 치면서 전력으로 돌파구멍에 돌진했습니다. 라그스 우주를 내부에서 파괴해라. 공해동에 뛰어들어라. 이것은 80억 전사들의 목숨을 건 우주의 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미 녀석은 에덴 우주와 메두사 우주를 비롯한 수천억 개의 우주를 휩쓸었습니다. 계속해서 파괴 행위를 일삼는 그 라그스의 내부로 들어가 그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라그스에 가까워질수록 녀석의 파괴 지수는 한층 더 상승해갔고 차원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진격하라. 라그스까지 85호 후 여기서 막혀버린다면 라그스에 의해 차원이 흔들리자 나왕을 제외한 부처 군단의 대부분이 진격하면서 소멸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증발하는 가운데 나왕은 라그스 공간의 균열을 찾았고 이에 라그스 내부로 진격했습니다. 나왕은 놈의 정체를 간파하기 위해 드디어 라그스 공간 내부에 가까이 왔지만 그가 이끌던 80억의 전사 대부분이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에 진입한 나왕은 드디어 라그스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놈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80억 전사들을 희생한 그였습니다. 이것이 라그스 우주인간. 하지만 가까이서 라그스 우주를 마주한 나왕의 몸도 차츰 소멸돼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라그스란. 나왕이 라그스의 진실을 목도한 순간 라그스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진동을 했고 차원이 왜곡돼 별들을 찢을 정도의 공간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우주를 뒤흔드는 그 울음소리에 80억 전사 중 마지막까지 남았던 나왕마저 가루가 돼 험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강력한 공간진동 공격에 별들이 멸망해갔고 우주가 라그스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머나먼 시공에서 벌어진 대전투와 호응한 폭렬이 말했습니다. 80억 동포가 지금 라구스에 휩쓸렸다. 이내 12신장을 이끌던 무상왕이 말했습니다. 폭명왕 수미의 문이 열립니다. 무상왕이 말한 수미의 문이란 라그스 전장으로 가기 위한 길. 이제 폭명왕은 용일 백성의 피가 깃든 인류군을 이끌고 그 전장으로 위대한 진군을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인지를 초월한 저 머나먼 시공에서 라그스에게 도전하는 또 다른 군단이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군단이 호랑이 형상의 광채를 빛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군단은 호공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군단은 맹호의 포효가 우주에 울릴 정도로 별들을 가르며 맹렬한 기세로 진군했습니다. 마두룡을 이륙하기 위한 수미의 문이 가동되자 이를 감지한 마라폰이 그것을 막기 위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라과의 전투가 폭렬왕이 인류군을 이끌고 내비게이터로서 지휘하는 첫 번째 싸움.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적을 상대하기 전 맞이하는 장애물일 뿐. 전투를 앞두고 폭렬왕은 자신과 함께 싸울 맹호를 소환했습니다. 그 부름에 응한 서기왕은 나생문이 있는 지중에서 튀어나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랍은 폭렬왕을 꺾고 마두룡을 영원히 이 우주의 끝자락에 있는 지구에 봉인하려 했습니다. 폭렬왕은 놈을 막기 위해 사기왕의 어깨 위에 올라가 인류군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렬왕이 이끄는 인류군은 마랍군과 격전을 펼쳤습니다. 사기왕과 12신장 그리고 진화한 인류군은 마랍군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폭렬왕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대전쟁으로부터 깨달은 진리를 폭렬왕에게 고하기 위해 이곳 지구까지 온 나왕이었습니다. 폭렬왕이여, 라그스의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80억 동지를 희생하며 온 모든 것을 그대에게 맡긴다. 나를 받아들여라. 싸움의 유전자는 시대를 넘어 이어졌고 각성의 때를 맞이한 전사들은 진화의 소리를 울리며 우주의 탄식을 용기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용의 백성들의 도전은 영겁의 세월을 거쳐 다시 시작됩니다.